네, 이제 네 번째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 주민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조직화란 무엇인가? 이거죠. 우리가 나중에 주민 조직화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주민 조직화란 뭐냐? 왜 이 방법이 지역 주민 선교의 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조직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 주민 조직화는 지역의 당면 사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 생활 기반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주민의 힘은 어떻게 모을까요? 어떻게 모아야 합니까? 힘을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죠. 요즘처럼 개인화된 사회에서 주민의 힘을 모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민의 힘을 모으는 것은 다수의 주민을 어떤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비대면하게 하는 상황에서 주민을 모이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왜 앞부분에서 주민들의 삶으로 녹아 들어가서 주민과 하나가 되고 주민 속에서 동고동락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주민의 불편한 것, 다수의 주민이 불편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주민을 모으는 것, 이것이 주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모여진 주민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의논하고 누가 좀 앞서고 누가 뒤에서 좀 따라가면서 연락도 하고, 누구는 회의록 작성하고, 누구는 공지하고, 또는 회비 걷고, 뭐 이렇게 해서 모여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조직 체계를 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힘의 체계를 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은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힘은 체계적으로 모여서 움직여 나갈 때 힘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주민 조직화는, 두 번째는 주민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의 체계, 즉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주민 조직화란 무엇인가요? 주민 조직화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주민의 관심을 갖고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것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긴 하네 라고 생각하다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그리고 몇몇 사람이, 하나의 조직이, 모임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연결된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많은 다양한 사람, 다양한 모임, 다양한 조직과 함께 힘을 합해가는 것이 세 번째 주민 조직화입니다. 힘을 합해가는 거죠. 보면 여러 세력과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최대한의 힘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대한의 힘을 구축하면 최대한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있겠죠.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갈등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뭐 정당마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르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다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지역에 찾는다면은 주민들을 이렇게 조직들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민의 힘을 모으고 주민의 조직체를 만들고 또 연대 협력해서 힘을 더 강하게,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의 궁극적 목적은, 그래서 힘을 만들어서
뭐 뭔가를 변화시킨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시 그 힘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돼. 자신의 자치할 수 있는 힘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자치력, 자치력이죠, 힘. 그리고 주민의 자발성, 자율성, 자립심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 주민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꾸 들어갑니다. 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이제 선택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당시에 물리 선생님하고 둘이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물리가 어렵다고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물리 과목을 선택했는데 뭐 둘이 공부하니까 점수도 잘 받고 선생님과 친해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배웠고 뭐 학력고사 볼 때도 만점 맞았습니다. 그런데 딴 건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이 제 뇌리에, 제 마음에, 지금 제 삶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이든지 변화하는 것에는 힘이 필요하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야 물질이 움직인다라는 거였어요. 물리학의 기본이죠. 힘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물질 세계로 가면 에너지고, 우리 지역 사회나 인간 사회로 들어오면 이게 파워라는 거죠. 뭔가 파워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죠. 영적인 변화도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회 변화도 사회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 변화 지역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변화도 내 내면의 힘이 있어야 내가 변할 수 있는, 변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 선교에서 중요한, 지역 주민 선교 방법, 주민 조직화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힘입니다. 제가 책만 소개하고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대면하면 제가 책을 드릴 거고, 제본을 하시든 또 하나씩 복사해서 가지면 좋겠는데요. 변화시키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책은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알려준 변화의 전략, 거기도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을 선교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교회가 역할을 할 때 교회의 힘만 강해져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스스로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자발적 힘이 강해져야 한다. 주민의 영적 힘이 강해져야 한다. 주민의 자치적 힘이 강해져야 한다. 주민의 내면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힘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 선교의 방법입니다. 이게 주민 조직화를 통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주민 조직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마을 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의 그 방법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끝부분에 요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지역사회 선교를, 지역사회 주민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 주민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지역 안에서 이렇게 펼쳐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 선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실천되고 있는데요. 요즘 특별히 좀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의 빈곤 지역이라고 해서요, 가난한 사람이 몰려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도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동네가 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 사회는 GDP도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절대 빈곤의 그런 모습들은 이제 사라져갔습니다.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새로운 빈곤이
발생했다. 새로운 가난의 모습이, 지역사회 모습이 좀 새롭게 변했다,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동안에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입고 집이 없는 이런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제 빈곤은 금융에 대한, 금융자산이 없는 것, 또 이 전 세계가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돈이 되는 것만 막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좀 돈이 지금은 안 되더라도 기다려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투자하면 바로 이익을 챙겨야 되는 이 사회로 변하다 보니까 점점 더 경제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돈이 없으면은 바로바로 낭떠러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또한 집이 있는데도 가난한, 하우스 푸어라 하죠. 집이 있는데 가난해. 왜 가난할까요? 집이 있는데 왜 가난할까? 그렇죠. 이 이자를 내야 되죠. 집에 대한. 그러니까 집이,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집 중에 내 거는 화장실 한 칸뿐이다. 다 은행에 담보했기 때문에 집이 있지만 가난한 거죠. 그다음에 워킹 푸어. 일하지만 가난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막 가난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배제시키고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이런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도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앞에 말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는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또한 새로운 주민선교의 어떤 과제, 지역 주민선교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다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에서 윤리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기도 하고, 또한 2011년 주민운동 40년을 맞아서 비전 선언을 했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의 풀뿌리에서부터 정치적인 새로운 힘을, 또 지역의 협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고, 지역사회가 하나의 복지 공동체가 되게 하고, 지역사회 안에 새로운 다양한 문화가 펼쳐지게 하는, 이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2011년 주민운동 40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사회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사회는 뭔가 위에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적인 체계는 요즘은 그렇게 어렵고 드물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어셈블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국회의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뭔가 집합체, 이런 개념을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최근에도 낸 개념인데요. 뭔가 이제 우리 사회는 각자의 작은 소규모의 이런 모임들이 계속 생기고 활성화돼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그게 있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작은 모임들이 많이 생겨야 돼. 근데 이거를 옛날처럼 권위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또 위, 중간, 아래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온 것 같아. 이제는 각자 다양한, 관심도 다양하고 영역도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한 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필요하고, 그런 공간들과 틀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가 새롭게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양한 주민들의 모임을 확산시켜 나가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그 집합시키게 하는 어셈블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지역 선교의 영역들은 앞으로 차차 소개해 드리고요. 전 여러분이 이번 지역사회 주민 선교의 뭐 개념 역사 그리고 방법 새로운 대안을 얘기하면서 꼭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와 필요를 이렇게 한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작은 모임들을 하나로 모아내 그것을 하나의 힘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과정은 어때야 하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해 나가면서 이 수업을 잘 또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드는 질문들 이렇게 대면하면은 나눌 수 있겠지만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못 나누는 점은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서 서로 잘 알아가고 또 이해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나겠습니다. 빨리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